네,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원입니다. 오늘은 11월 5일 일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제 이 전쟁이 한 달째 이제 접어들어가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이 가자지구 안에서의 사망자들 수 있지 않습니까? 이 사망자들의 수가 9,700여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지금 한 달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이 가자지구 안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의 사망자들 수를 본다고 하면은 만여 명이 지금 훌쩍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지금 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이 가자지구 안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들의 민간인들의 사망자들 있지 않습니까? 이 사망자들의 수가 좀 너무나 많이 늘어가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가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더 가디언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9,700여 명 정도의 이 사망자들 중에 이 거의 절반가량이 한 4천여 명 정도는 어린이들이었다.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유엔에서는 이거 너무나 좀 심각하다.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경고를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.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전 세계가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지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 희생이 이 민간인들의 이 사망자들 수가 너무나 지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스라엘한테 좀 안 좋은 눈초리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. 지금 이스라엘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. 그러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에도 이제 구구파들이 있지 않습니까? 특히 네타냐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이 구구파 그런 정당이 있는데 이 구구파 정당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지금 이렇게 이 가자지구에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한 가지 옵션이 더 있다. 여기에다가 핵폭탄을 우리들은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옵션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.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파장이 일고 있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. 이 가자지구로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. 그렇게 크지가 않은 그런 지역에다가 핵폭탄을 떨어뜨린다. 그리고 여기 가자지구로 본다고 하면은 230만 명 정도나 되는 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. 그 230만 명을 모두 다 이거 말살시키겠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이 미친 또라이 구구 정당의 한 명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여기 이 가자지구에 있는 이 민간인들은 이 아일랜드로 가거나 아니면은 사막 있지 않습니까? 사막 지역으로 빨리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망언을 이렇게 또 퍼뜨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아일랜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뭐 북극이지 않습니까?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면서 그러면서 또 데설트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막에서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? 말도 안 되는 이런 헛짓거리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역시 구구는 진짜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그럴 부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를 본다고 하면 이 네타냐후도 이제 구구 쪽이거든요. 구구 쪽이긴 구구 쪽이지만 지금 이 의원이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가자지구에다가 이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옵션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한 얘기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선 넘었다라고 하면서 네타냐후도 이 구구 정당 이 사람한테 비난을 지금 퍼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얘기가 엄청나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엄청난 비난이 이스라엘한테 또다시 이렇게 또 쏠리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 뉴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그 사람을 서스펜드를 이렇게 또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 사망자들 수가 진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.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이 사망자들 수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600일이 지나면서 만여 명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단 한 달 만에 이 우크라이나 거의 2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전쟁과의 사망자들 수랑 지금 맞먹고 있습니다.
다시 말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전쟁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한테 좀 제발 좀 멈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에는 이 네타냐후에 대한 이런 비난 같은 것들이 잠깐 수그러들었거든요. 아시다시피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네타냐후가 대법원 같은 것들을 이제 무력화시키면서 이제 자신이 좀 독재 체제로 지금 뭐 가려고 하는 그런 게 또 보여가지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 네타냐후 대해 가지고 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. 이 네타냐후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다가 갑자기 또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네타냐후에 대한 그런 비난이 좀 사그라들었습니다. 왜냐하면은 모든 그런 관심이 전쟁에 쏠리다 보니까 이 네타냐후에 대한 비난이 처음에는 이렇게 또 사라졌지만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이 한 달째 지금 끌어가고 있으면서 전쟁에 대한 이제 충격이 조금씩 이렇게 또 가라앉으면서 다시 이 네타냐후한테 분노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. 그러면서 또 이 기사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인질들을 이렇게 또 데려가지 않았습니까? 대략 한 200여 명 정도나 되는 인질들을 이렇게 또 데려가면서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네타냐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은 전쟁을 좀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. 이 인질이 있던 말던 엄청나게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가운데 공습도 엄청나게 심하게 하고 지금 지상전도 계속 하고 있으면서 하마스 측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지금 이스라엘 군이 하는 그런 이제 공습들 때문에 인질들 한 6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. 라고 이렇게 하마스 측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거 뭐 하는 거냐, 네타냐후 좀 제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너무나 몰아붙인다고 하면은 하마스가 데리고 있는 인질들 다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지금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네요. 이 네타냐후 내려와야 한다, 네타냐후 퇴진해라 라고 이렇게 또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 전쟁에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. 지금 이 이스라엘 정권이 구구 쪽으로 좀 이렇게 쏠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쟁을 좀 세게 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고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다고 하네요. 빨리 이 전쟁 휴전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네타냐후한테 계속해가지고 비난을 하면서 퇴진해라 라고 이렇게 또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렇게 시위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이란 있지 않습니까? 이란에서는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또 경고를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당장 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좀 심하게 타격을 너네들이 입을 것이다. 라고 이렇게 또 경고를 계속해서 날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시다시피 이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전쟁이 시작이 됨과 동시에 시즈파이어 하라고 휴전을 하라고 라고 이렇게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공격을 하겠다. 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이 이스라엘 등 뒤에서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서 이 중동 너네들 만약에 참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 전쟁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너네 조심해라 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국가들이 이 팔레스타인을 지금 도와주지 못하고 있거든요. 이 참전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런 사망자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란이나 그리고 이 주변 국가들한테 명분을 계속 쌓아주는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자칫하다가는 중동 전쟁으로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게 이 전쟁이 더 커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 이스라엘의 구구파 이 네타냐후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좀 빨리 이 전쟁이 진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AP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전 세계로부터 어마무시한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. 이 미국 각 도시들부터 그리고 이 유럽의 베를린까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각 주요 도시들에서 계속해가지고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전쟁을 빨리 멈춰라. 이스라엘 너 지금 학살을 하고 있는 것이다. 이것은 대량 학살일 뿐이지 전쟁이 아니다. 이 전쟁은 빨리 휴전을 해야 한다.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뭐 이스라엘이 거의 일방적으로 공습을 계속 때리면서 이 사망자들의 수가 진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지금 뭐 거의 만여 명가량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이것은 분명한 학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유럽에 있는 이제 각 도시들에서 이 주요 도시들에서 계속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. 평화 시위가 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휴전을 빨리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.
있고요.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 이 워싱턴 있지 않습니까? 이 워싱턴 DC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이 프로테스트 이 시위가 일어나게 되면서 빨리 휴전을 해라.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투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한테,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한테 투표를 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이 미국 정부를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아랍계 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미국 뭐 하는 거냐, 이렇게 우리의 형제들이 이렇게 삶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인들 중에서도 이 아랍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표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잃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이 뉴욕 타임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느 이제 조널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. 이 조널리스트가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좀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좀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제노사이드다, 이것은 이제 학살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뉴욕 타임즈에 또 불려가가지고 한 소리를 들었나 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조널리스트가 뉴욕 타임즈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, 반강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또 뉴욕 타임즈뿐만이 아니라 BBC 있지 않습니까? BBC에서도 이 BBC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느 이제 조널리스트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가 또 여기에서도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반대되는 입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도 또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계에서도 좀 말이 많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 돈들이 많지 않습니까? 이 유대인들이 돈들이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좀 나쁘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또 막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네요. 이거 진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, 이 유대인 사람들이 지금 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블링컨 국무장관이 요르단에 가가지고 이 아랍 국가들의 이 외무장관들과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이 아랍 국가들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빨리 휴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. 그에 반해 가지고 이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은 나와가지고 휴전은 우리는 반대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뭐 임시적으로 잠깐 멈춰가지고 이 난민들을 구하는 것은 우리는 원하고는 있지만 완벽한 휴전은 우리는 원하고는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입장을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 휴전을 한다고 하면은 하마스 무장 조직에 시간을 더 갖게 되는 것이다.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더 많은 무기들을 사서 모으고 테러리스트를 더 양육을 해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휴전은 우리는 지지를 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면서 뭐 임시적인 그런 뭐 시즈파이어 있지 않습니까? 임시적인 것만 이렇게 우리는 지지를 하는 것이지 완벽한 시즈파이어는 우리는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요르단에서 있었던 블링컨 장관이랑 그리고 이 아랍 국가들의 외무 장관들이랑의 얘기는 그냥 입장차만 서로 얘기를 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이렇게 또 끝났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 입장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이 민간인들이 계속해서 사망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뭐 알거든요. 지금 전 세계로부터 어마무시한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전쟁 잠시 동안 임시 휴전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스라엘한테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네타냐후는 우리는 임시 휴전 같은 거 없다.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이다.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 가자지구 내에서의 사망자들 수는 계속 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여기도 폴리티코 기사를 본다고 하면은 이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은 될수록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나쁜 영향밖에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전 세계로부터 이스라엘이 좀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. 비난을 받고 있으면서 지금 이 미국 내에서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편을 들다가 그런데 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될수록 이 가자지구 안에 있는 이 민간인들의 사망자들의 수가 너무나 지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곧 10,000명이거든요. 곧 10,000명에다가 그 중에 4천여 명, 거의 한 40% 정도는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냐라고
라고 하면서 이거는 학살이다, 대학살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은 뭐 거의 공습을 거의 뭐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. 미사일을 계속 뿌리면서 전투기를 날려가지고 공습을 때리면서 지금 뭐 민간인들의 사망자들의 수가 너무나 지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,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본다고 하면은 이 가자지구 아래 이 지하 세계에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공습을 때린다고 하더라도 민간인들의 피해자만 더 많이 나올 뿐이지 하마스 무장 조직을 이렇게 소탕하는 것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어요.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것은 거의 뭐 제노사이드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,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이 이 이스라엘을 지지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서 또 여기 더 로이터 통신 기사에서는 또 이런 것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, US representative 한 명이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난 대학살을 지금 자행을 하고 있는데,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미국이 지지를 하고 있다? 이것은 미국 이 바이든 대통령도 공범이라는 뜻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지금 이 디모크라틱 있지 않습니까? 이 민주당에서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돼가지고 빨리 이 이스라엘에 돼가지고 압박을 해라, 이 전쟁을 빨리 휴전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빨리 해라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공화당은 뭐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 싫어하고,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돼가지고 좀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바이든 대통령 내년 대선에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트럼프랑 이제 양자 대결로 내년 대선을 이렇게 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여러 곳에서 이런 가상 대결도 하잖아요. 이 가상 대결을 본다고 하면은 요즘 들어서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지고 있다고 하네요. 트럼프가 계속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런 아랍계 지지표들이 이렇게 또 빠져나가고,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도 이 전쟁 빨리 멈춰야 되는데 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또 이기고 있다고 하네요. 거기에다가 이 케네디 주니어라고 해가지고 또 세 번째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? 세 번째 후보가 계속 이렇게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좀 누가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어쨌든 이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절대 좋은 분위기로는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빨리 이 미국 측에서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렇게 또 깨달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쟁을 좀 빨리 멈추는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더 폴리티코 기사를 본다고 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크림반도 있지 않습니까? 이 크림반도에 있는 그 해안가에서 문화 이제 러시아 이제 선박이 있는데, 그 선박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사일을 이렇게 또 나르는 그런 선박이라고 하네요. 그 선박을 향해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지금 파괴를 이렇게 또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전쟁이 진행 중에 있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더 가디언 기사를 본다고 하면은,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 평화 협정에 대해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랑 그리고 이 러시아가 평화 협정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논의 중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여기 기사를 본다고 하면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?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는 그런 뭐 압박 같은 거 전혀 받은 거 없다. 뭐 평화 협정을 하라느니 말하느니 그런 이제 압박은 전혀 없었었다. 라고 이렇게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하지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이 너무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600일이 넘었거든요. 600일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뭐 내년에는 또 2주년을 이렇게 또 맞을 것 같은데,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도와주고는 있는데,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이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같은 게 보이지가 않거든요. 왜냐하면은 러시아도 그렇고 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둘 다 그냥 뭐 좀 소모전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네요. 별다른 성과 없이 공격하고 뭐 주고받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, 이렇게 될 바에야 그냥 이제 휴전하는 게 낫지가 않겠느냐, 평화 협정을 하는 게 낫지가 않겠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는 전쟁이 평화 협정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
듭니다. 네, 좀 짜증나네요. 그러면 또, 다른 미국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, 오늘 또 일어나니까 1시간이 남아 도네요. 오늘 새벽 2시에, 이렇게 1시간이 뒤로 갔나 해가지고, 1시간이 더 남아 돌게 됐습니다. 제가 딱 일어나니까, 일어나도 시간이 남아 도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이게 1시간이 내가 더 남는구나,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, 그러면서, 데일라이트 세이빙, 이 썸머 타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. 끝나게 되면서, 이렇게 또 1시간이 남아 돌게 됐는데, 그러면서 또 여기 기사를 본다고 하면은, 이 썸머 타임이, 우리 건강에는 별로 좋지는 않다. 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기사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1시간이 뭐 줄어들고 뭐 늘어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생활 리듬이 이렇게 또 끝나지 않습니까? 바이오 리듬 같은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 늘어나고 뭐 줄어들고 그런다고 하면은 뭐 심장에도 뭐 별로 좋지는 않다고 하고요. 그러면서 뭐 심정 뭐 변화 같은 것들도 별로 좋지는 않다고 해요. 뭐 우울증에 뭐 빠져 뭐 그런 것들 수도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썸머 타임 같은 거는 웬만하면 빨리 없어지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이 썸머 타임을 이제는 폐지를 하자. 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. 얘기가 나오고 통과가 됐다네 말았다네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는 통과가 됐다라고 이렇게 또 들었거든요. 그런데 언제부터 이것을 실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 미국 주에서도 몇몇 주는 이렇게 또 실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미국 전체 빨리 이 썸머 타임제 폐지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. 매년 1시간 늘리고 1시간 줄이고 이거 진짜 귀찮습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 XAI라고 해가지고 이 AI 컴퍼니를 하나 이렇게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이 XAI에서 이 AI 챗봇을 이렇게 또 새롭게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름은 그록이라고 해요. 그록이라고 하는 이 AI 챗봇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뭐 챗 GPT나 뭐 구글의 발드나 이런 이 AI 챗봇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것을 대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것은 이 트위터죠. 이 X 프리미엄 이용자들만 사용을 할 수 있다.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 챗봇, 이 구록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유머러스하다. 그리고 좀 반항적인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좀 궁금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X를 본다고 하면은 이 X에서 돈을 내면서 쓰는 그런 프리미엄 유저들이 있거든요. 그런 사람들을 좀 끌어모으려고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아닌가. 라고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간에 이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서 이 이름을 X로 바꾸면서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? 1년이 지나면서 이 트위터, 이 X의 기업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와버렸습니다. 반토막도 더 떨어졌어요. 뭐 55%인가 56%가 이렇게 더 날아갔다고 하거든요. 이름을 트위터에서 X로 바꾸고, 그리고 뭐 로고 같은 거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? 이 트위터로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이제 기업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를 한순간에 다 바꿔버린다라는 것은 그거 다 버린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. 그것도 엄청난 손실이라고 하네요. 그 손실과 더불어 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서 사람들 막 자르고 뭐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트위터의 서비스들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트위터는 그러니까 이 X는 지금까지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. 과연 일론 머스크는 이 X를 어떻게 변모를 시킬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X에서는 데이팅 앱이 있지 않습니까? 데이팅 앱도 여기에다가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핀테크 있지 않습니까?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이 페이팔이거든요. 일론 머스크가 이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로서 페이팔을 이베이에다가 팔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스페이스X 그리고 이 테슬라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또 올라온 것이거든요. 그렇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는 또 자신이 잘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이 핀테크를 X에다가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아마도 내년쯤에는 X에서 이 은행을 대신에 해줄 수 있는 이 핀테크를 X에다가 접목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이 X에서 이 데이팅 앱까지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
모르겠습니다. 과연 그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는 내년이 돼봐야 하지 않을까. 그리고 이 X에서 모든 서비스들을 이제 출시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네요.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스타벅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스타벅스가 이제 지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실적이 또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이 스타벅스에서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이 플랜도 공개를 하면서 이 스타벅스는 2030년도까지 17,000개 정도의 매장을 앞으로 더 낼 것이며 2030년도까지 전 세계 이 스타벅스 매장은 55,000개가 될 거라고 합니다. 어마무시하죠. 거기에다가 임금들도 이렇게 또 올려주게 되면서 스타벅스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비전을 이렇게 또 제시를 했거든요. 그렇게 되면서 이 스타벅스의 주가는 다시 이렇게 또 $100를 이렇게 또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과연 이 스타벅스의 주가는 100불대로 안착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이 스타벅스를 본다고 하면은 진짜 예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바로 전에 막 $60인가 그랬거든요. 그러다가 지금 막 떨어졌다가 그러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막 올라가지 않았습니까? 그때는 뭐 주가가 다 올라갔죠. 다 올라가 가지고 뭐 $120, $130, $140 막 계속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2022년도에 한번 이렇게 뚝 떨어지고 그러다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살살 오르면서 지금까지 딱 이렇게 또 $100를 넘겼는데 과연 $100에 안착이 잘 가능한지 이 스타벅스 주식도 계속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워렌 버핏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이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적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가지고 있는 이 캐시를 본다고 하면은 $157 빌리언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서 여기 기사에서는 그것은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캐시를 가지고 있는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역대급 사상 최고의 캐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하고 있는 것은 매각만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팔게만 하고 적절한 투자처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.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버크셔 해서웨이 이 워렌 버핏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는 아마도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워렌 버핏이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주식이 살짝 이렇게 또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 워렌 버핏이 또 줍줍을 하게 되면서 또 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벌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할 적기가 아닌 것 같아요. 이 워렌 버핏을 본다고 하면은 말이죠. 지금 이 워렌 버핏 9월 말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캐시 현황을 이렇게 또 보여준 것이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모르지만 뭐 어쨌든 간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워렌 버핏의 생각대로 또 조만간 주식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러면서 요 뉴스 보고 또 깜짝 놀랐는데 이 필리핀 있지 않습니까? 필리핀에서 또 언론인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제가 작년인가 카지노라고 하는 또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? 그 드라마를 본 뒤로부터 필리핀이 굉장히 좀 살벌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기사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느 이제 언론인이 있다고 합니다. 이 언론인이 무슨 뭐 라디오 뭐 진행자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 페이스북을 이렇게 또 틀어가지고 이 라디오 생방송 중이었다고 해요. 라디오 생방송 중이면서 이 페이스북 뭐 라이브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어느 한 괴한이 이렇게 또 들어 닥치더니만 총으로 이렇게 또 쏴가지고 사살을 하고 도망갔다고 하네요.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라이브로 생중계가 됐다고 합니다. 그렇게 되면서 뭐 필리핀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하면서 언론인들이 계속 이렇게 또 사망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필리핀은 야 진짜 무섭네요. 예전에 이 필리핀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봤는데 총들 있지 않습니까? 총을 그냥 무슨 숲속 같은 데서 만들더라고요. 숲속 같은 데서 뭐 총 이렇게 뭐 부품들 이렇게 또 사서 모아가지고 고스트 총이라고 하죠. 이 유령 총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몇백 달러에 이렇게 또 팔던데. 이렇게 총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제대로 잘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요런 이제 암살 사건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
드네요. 네, 그러니까 총기가 더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총기를 더 손쉽게 가질 수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은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런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 막기 위해서는 총기 제재 좀 빡시게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렇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